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실습 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까지는 간략하게 제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도면에 따른 분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지난 수업과 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도면에 대한 크기와 양식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도면에 대한 크기는 A0G부터 A4G까지 도면에 대한 크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대한 크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자, 도면에 대한 크기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그죠? 예, A0G부터 A4G까지 도면에 대한 크기가 나와 있는데 보통 A0, A4부터 할까요? A4 같은 경우는 가로가 297이고 세로가 210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A3는 가로 420에 세로가 297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반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도면은 항상 그죠? 앞전 시간에 도면은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하는 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즉 그래서 길이 방향 치수가 먼저 나오고 그에 따라서 폭지수를 이제 폭이라든지 높이에 관련되는 치수를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A4 같은 경우는 가로가 297이고 세로가 210입니다.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가로가 294에 세로가 420이 되는 이런 사이즈로 도면을 크기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C, 자 C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C가 최소값인데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C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도면에 대한 여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 기준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말 그대로 용지 크기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거든요. 바깥쪽 사각형은 종이에 대한 크기고 안쪽 사각형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용지에서 용지 가장자리부터 약 요거 C만큼, 자 C라는 부분은 그죠, 최소값은 10이 되고 최대값은 20 정도 되는데 도면 크기에 따라서 이런 값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C 부분은 우리 다른 말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안쪽 사각형을 우리는 윤곽선이라 그럽니다. 윤곽선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크기에 따라서 치수가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값. 자, D값은 뭐 철을 할 때랑 철을 하지 않았을 때로 구분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도면을 철로 한다라기보다는 전자 파일, 즉 CAD 파일로 많이 보관을 하다 보니까 철을 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하지 않았을 때 도면에 대한 여백은 위쪽에 나왔던 C값하고 이 D값은 서로 간에 아마 값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런 값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한 크기는 A0는 도면에 대한 크기와 A4에 대한 도면 크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 여백이라 그럽니다. 그림을 그리는 영역은 용지 사이즈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도 지금 이 데이터에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또 나오는데 도면에 대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보통 제일 작은 사이즈를 우리 A4 용지라 그러는데 A4 용지는 지금과 같이 가로가 297이고요. 세로가 210이라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즉 그래서 A4 용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요만하거든요. 이만한 사이즈가 A4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A3 사이즈는 어떻게? 가로가 420이고 세로가 297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A4 용지 두 장, A4 용지 두 장이 A3 용지 크기 하나로 표현됩니다. 즉 A2 두 장이 모이면 A3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A3 크기는 가로 420에 세로가 297이 되고요. 자, 다음 나오는 A2 사이즈는 가로 594에 세로가 420입니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제 A2 사이즈가 이만하거든요. 자, A2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A3 두 장 크기가 바로 A2입니다. A3 두 장 크기가 A2로 나타나고요. 그럼 A1은 가로가 841에 세로가 297이니까 A1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그죠, 여기 A1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A1 사이즈는 A2 사이즈 두 장이 A1 사이즈와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A0 사이즈는 지금 현재 바깥쪽에 보이는 가장 큰 사각형 테두리, 자, 바깥쪽에 보이는 가장 큰 사각형 테두리가 현재 A0 사이즈인데 A0는 A1 사이즈 두 개 크기가 바로 A0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구분되고 분류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치수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죠? 제일 위에 거 A4라고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 앞에 여기 봤으면은 요거 앞쪽에 있는 212 밑으로 뒤쪽입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곱하기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또 A3에서 A2 바뀔 때 앞쪽에 있는 숫자는 뒤로 가면서 곱하기 2가 되고 뒤에 숫자는 앞쪽으로 그대로 갔거든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도면에 대한 가로 세로 비율은 1대2 또는 2대1이라는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현재 도면 사이즈에서 곱하기 2, 두 배씩 점점 도면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면에 대한 크기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에 대한 크기와 양식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도면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면에 대한 도면 가장자리입니까? 용지 가장자리라 그래서 바깥쪽에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 바깥쪽 사각형은 그냥 종이 크기입니다. 우리 A4 종이, A3 용지 이러한 종이에 대한 크기가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이고요. 그럼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뭐냐면 앞에서 했던 그림을 그릴 영역입니다. 안쪽 사각형은 실질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어떻게 가장자리부터 도면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보통 한 10 정도, 그죠? 도면 용지 크기보다 가로 세로 10 정도 더 작게 그려진 게 여기서는 윤곽선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크기 윤곽선은 용지 크기에서 가로 세로 10 정도 더 작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심 마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심 마크 부분은 도면의 그죠? 위쪽이랑 그리고 아래쪽이랑 그리고 오른쪽과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선들로 구분되는데 그 종이에 대한 중심을 표시하는 게 바로 중심 마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표제란이 있습니다. 이 표제란에는 이 도면을 구성하는 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도면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리고 도면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승인을 하고 누가 검토를 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이 표제란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에 대한 양식은 이와 같은 양식으로 구분하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의 양식을 앞전 페이지에서 잠깐 봤는데 도면을 그릴 때 꼭 설정을 해야 될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가 있습니까?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윤곽선, 그리고 윤곽선의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 마크, 그리고 표제란. 이 세 가지 부분은 도면을 그릴 때, 즉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할 때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히 들어가야 될 도면을 이루는 3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갈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윤곽선이 도면을 그릴 때 꼭 들어와야 됩니다. 윤곽선이 꼭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중심 마크도 표시돼야 되고 그리고 표제란도 지금처럼 도면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꼭 도면에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오른쪽 부분이죠. 도면을 그릴 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 그래서 뭐 비교 눈금, 그리고 도면의 구역 또는 재단 마크 또는 뭐 부품란 대조 번호, 그리고 도면의 내역란,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같이 포함되면은 좋을 것 같다 또는 설정하면은 바람직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될 기본 사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도면을 그릴 때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바람직한 내용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다시 해서 체크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표시할 때 척도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도면을 표시할 때 척도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 도면을 이제 크기별로 그림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척도 부분. 자, 먼저 나오는 게 척도 부분입니다. 자, 척도 부분은 도면에 대한 실제 크기와 도면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즉, 물체 크기와 도면에 대한 크기를 어떤 비율로 표시하냐라는 게 바로 척도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척, 축척, 배척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현척이라는 부분은 실제 크기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도형의 실물과 도형의 실물 크기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현척이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1대1로 표현하거든요. 물체 크기를 1로 봤을 때 CAD나 그림을 그릴 때 크기를 1, 즉 크기를 똑같이 그린다라는 게 바로 현척입니다. 실제 크기와 그림을 그리는 크기를 똑같이 그리겠다, 똑같이 하겠다라는 게 바로 현척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축척이라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 크기보다 작게 그리는 걸 우리는 축척이라 그럽니다. 즉 작게 그리겠다. 실물 크기를 1로 봤을 때, 자, 실물 크기는 1로 봤을 때 실제로 도면에 그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도면에 그린 거는 작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앞쪽에 나와 있는 1. 자, 앞쪽에 나와 있는 1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림은 1로 그리는데 실질적인 형상은 크기가 2배가 되더라. 저 다시 뭐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빼고요. 즉, 그래서 1대2, 앞쪽에 1과 뒤쪽에 2가 있는데 요거는 축척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그래서 요거는 실제 크기보다 형상을 작게 그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크기보다 형상을 작게 그리겠다. 즉, 앞쪽에 나와 있는 이름 어떤 개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크기입니다. 그림을 1로 그리지만 실제 크기는 2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나오는 배척도 보겠습니다. 배척은 어떻습니까? 실제보다 크게 그리는 것을 우리는 배척이라 그러거든요. 실물보다 크게 그립니다. 자, 실물 사이즈는 1입니다. 실물 사이즈는 1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2로 그리는 거죠. 예, 크기를 1로 봤을 때 2로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크기가 실제 크기가 2일 때 도면은 1로 작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크기를 1로 봤을 때 도면도 1로 그린다 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숫자는 실물 크기, 뒤쪽에 있는 숫자는 실물 크기로 보시면 되고 앞쪽에 있는 숫자는 도면에 대한 크기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현척은 현척은 실물 크기와 도면 크기를 똑같이 그리는 것을 현척, 축척은 실물 크기보다 그림을 작게 그리는 게 축척, 그리고 배척은 실물 크기보다 도면을 크게 그릴 때는 우리는 배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한 크기,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축척으로 현척으로 그릴지 축척으로 그릴지 배척으로 그릴지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이러한 작업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도면 사이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크기와 그리고 작업하는 용지 크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현촉으로 그릴 건지 축촉으로 표현할지 배촉으로 표현할지는 설계자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즉,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자는 형상이 너무 작은 형상을 그립니다. 눈에도 잘 띄지 않고, 그리고 형상 표현도 너무 작은 형상을 그릴 때는 너무 작은 형상을 그림에 그려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크게 그리죠. 작은 물건을 크게 그려가지고 잘 알아보기 쉽게끔 표현하는 게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배척이죠. 작은 물건을 크게 그리겠다. 그게 바로 배척이고요. 또는 형상이 너무 큽니다. 자, 우리 앞전에 했던 도면 용지 크기. 용지 크기는 A0부터 A4지가 있는데 제일 큰 용지 크기도 가로 1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그 1m가 조금 넘는 도면 안에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를 그린다라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자동차나 비행기는 실제 크기가 크거든요. 큰 물체를 작은 용지 안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럼 큰 물건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죠. 그때는 축척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크기랑 그렇죠? 실물의 크기와 그리고 용지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사용자가 축척인지 배척인지 현척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척도란 어떤 부분이고 그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구분 방법을 지금도 정리 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이제 척도의 표시 방법이었죠.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척도에 대한 종류별로 구분한다라고 자, 척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표시 방법이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실제 크기입니다. 앞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A는 실제 물건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숫자 B 같은 경우는 실제 그림을 그릴 크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물체의 실제 크기를 A라고 보고 도면의 크기를 B라고 봤을 때 이 척도는 어디에 표시되냐면 표제란에 표시가 되거든요. 우리 표제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표제란은 도면을 이루는 3대 구성 요소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 자, 앞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앞전 시간에 중심 마크, 윤곽선, 표제란 해서 표제란이 우측 하단 부분에 표제란이 들어가는데 이 표제란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척도가 들어갑니다. 표제란 부분에 척도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척도는 뭐 A 대 B 이렇게 표시하는데 앞쪽에 나와 있는 A는 실제 물건 크기, 그림을 그릴 물체에 대한 크기고 B는 도면에서 그림을 그릴 크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죠? 같은 도면에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 꼭 표제란에 표시를 할 부분은 없고요. 즉 표제란에 척도를 표시하는 부분은 전체 도면에 대한 척도를 표제란에 표시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다른 척도를 활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은 크게 그리고 어떤 그림은 작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크게 표현할 때도 있고 작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림 근처에 사용자가 별도의 척도를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척도는 표제란에 표시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척도가 아닌 그 외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는 그림 근처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밑에 보면은 NS라는 척도가 있거든요. NS. 자, NS라는 건 뭐냐면 비례척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례척이 아닐 때는 NS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은 비율이거든요. 척도란 부분은 비율입니다. 즉 실제 크기보다 2배 크게 그릴 거냐, 2배 작게 그릴 거냐, 뭐 3배 크게 그릴 거다, 3배 작게 그릴 거다라는 이 크기를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NS라는 부분은 굳이 그 비율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비율을 따라가지 않고 표현을 하는 게 NS.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례척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척도에는 NS라고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척도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